자, 그럼 요번에 이제 그 38페이지 큰 번호 3번에 보면은요. 자, 중개사무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사무소 부분은 시험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분사무소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 기초서가 만들어졌는데요. 분사무소라는 건 법인의 지사를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거기 1번에 보면 설치 요건이라고 있나 한번 봐주세요. 38페이지 맨 위에 쌍가로 1번 설치 요건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거기 딱 보자마자 동그라미 1번. 제가 조금 전에 1교시 때 얘기했던 거에 이제 내용이 비슷한 게 하나 나올 겁니다. 1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어디를 제외한. 그렇죠. 시, 군, 구를 제외한 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아까 우리 1교시에서 시, 도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올해 31회 시험, 30회 시험은요. 엄청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9회 시험 수준 정도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가 쉬울 때는 어땠냐면 시, 군, 구를 시도로 바꿔요. 공인중개사 14회 뭐 2003년도 막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시험 봤으면 시도, 시군구, 시도 X 왜 그래 몰라 세 글자가 들어가 이러면서 외우면 돼. 뭔 말인지 몰라도 요약집 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시도와 시군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일단 얘기하고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일단 주소모서가 있는 어디를 제외한다고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을 설치할 거. 두 번째, 시군구별로 몇 개를 설치해라. 한 개만.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돼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바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분사무소 법인의 지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수업이 인천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쪽 부천 쪽이었는데 제가 그쪽 예를 한번 좀 수업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인천 한번 예를 들게요. 서울은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서울에서 서울 얘기하면 너무 뻔하잖아. 자, 인천을 한번 예를 들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인천에 여기 부평구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본사, 주사무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자, 부평역 앞에다 주사무소를 뒀는데 어우, 영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평역에 있는 본사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야, 그러면 부평역 주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자 해가지고 부평역 인근에다가 이렇게 지사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을 수 있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안 됩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자를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니 부평에다 두 개 못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이유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주사무소가 있는 어디를 제외해라. 시군구를 제외한 곳에다 설치해라. 일단 써놓고 얘기할게요. 두 번째, 시군구별로 몇 개소만 설치해라. 한 개소만 설치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자는 누구로 둬라. 공인중개사로 둬라라는 얘기. 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책임자 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힌트 줬어요. 1교시 때. 시도와 시군구는 다르다 그랬죠. 자, 이때 말하는 시는 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그럼 어떨 때는 시로 가고 어떨 때는 구로 가요. 구가 있으면 구로 가고 없으면 시로 가고 군이 있으면 군으로 간다는 얘기 했죠. 그러면 이 동네 자 그려놨으니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동네에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구가 있다는 말을 여기다 표현하면 봐요. 주사무소가 있는 구를 제외한 곳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부평구에 있으니까 부평구를 제외한 곳에다 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부평구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수준이 올라갔다는 게 제가 확연하게 얘기하는 게 왜 6개월 만에 공부해서 시험 못 붙는 줄 알아요? 요약집 들고 아무리 혼자 해도 공부 못하는 게 봐봐요. 시군구 시도 X 왜 그래 몰라 요약집 달달해워 시군구 애워. 그나마도 기억나면 다행인데 시험장을 딱 갔더니 이렇게 내는 거야. 부평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맞죠? 부평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절대로 분사무소는 부평구 안에는 둘 수 없다. 1번 지문에 나온 거야. 절대로 부평구 안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맞아요. 절대로의 냄새가 나요. 오늘만 맞지. 모의고사 보면 절대로 반드시 요 냄새 난다. 그리고 보기 박스에 넣고 고르면 몇 개. 콜라 먹고 면 이러니까 이게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미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런 게 하나의 단적인 예로 써놓고 그림 그려주고 요게 요거예요 이러니까 기억이 나지만 막상 지금 요약집 들고 본인이 혼자서 앉아서 공부한다면 과연 이거를 듣고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 수 있겠나를 생각해 보면 못 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민법 같은 문제들이 올해 사례 문제가 한 8개 나온 것 같은데 그날 우리 그 시험 그 해설 강의하는 날 민법 교수님들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민법 땡땡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례 문제가 한 8개 나왔대요. 근데 교수님 말 그중에 4문제는 수강생들이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강사가 봐도 야 이렇게 어려워 이럴 정도야. 그러면 결국 민법은 100점부터 시작이에요. 90부터 시작이야. 90부터 시작인데 거기서 안 보이는 거 있고 실수하는 거 이러니 전부 50점 맞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하셨으니까 자 부평에다 주사무소 뒀죠? 못 둬요?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 못 두잖아. 그러자 야야야 그러면 인근 지역인 계양구에다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역 몰라도 돼요. 계양구에다가 이렇게 분사무소 한번 둬보자 이럴 수 있죠. 그럼 이렇게는 둘 수 있는 거야? 못 두는 거야? 둘 수 있지. 부평구를 제외한 곳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계양구에 뒀는데 영업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본사에서 회의를 야야야 그럼 계양구청 옆에다 하나 더 깔아 해서 계양구청 옆에다 분사무소 더 만들고 싶대. 이거 되나요? 아니 주사무소를 제외한 곳이니까 되잖아. 에이 야 여기 써 있잖아. 이럴 때도 봐봐요. 이 동네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구마다 몇 개? 근데 이제 인터넷에 글이 뜬다. 선생님의 수업에 의하면 구마다 한 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인천도 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마다 한 개로 봐도 되는데 왜 선생님은 구마다 한 개라고 하나요? 어떨 때는 시로 보고 어떨 때는 구로 보는지 빠른 답변 좀 부탁하지 말고 기초 강의를 좀 보라고. 기초 강의를 안 보고 맨날 심화 강의부터 보고서 선생님 저는 더 헷갈려요. 민법보다 더 어려워요. 이래서 지금 기초 강의를 봐야 돼. 안 봐 사람들이. 내 짬밥에 지금 기초 보게 생겼니? 하고 심화부터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와 구로 따지는 방법이 다른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얘기하지만 기초 수업 빠지지 말고 들어요. 여기 재수하는 분들이 계셔도 겸허하게 들어. 들으면 진짜 다지기 작업이 돼요. 올해 확실하게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개항에다 둘 수 있다 없다? 아니 2개를. 없지. 요건 둘 수 있는데 요건 못 두는 거죠. 이 말들이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법인 대표야. 자 본사로 출근할래요? 지사로 출근할래요? 본사. 그럼 여러분은 대표자야. 그럼 대표자면 여러분들은 지난주도 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럼 여기도 대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책임자 아니야. 그러면 책임자도 자격증이 있어야 밑에 직원들 딜링할 거 아니에요? 자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책임자가 자격증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진다. 나는 안 봐도 그려져. 그럼 학원 오지 마. 근데 어떻게 학원을 처음 오는 사람이 이게 그려질 수가 있어? 어디서 하다 온 거지. 자, 에듀윌의 처음이겠지. 자, 이해 가요? SL 다 돌고 왔겠지. 3년 만에. 자, 그러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뭘 S를 자꾸 생각해. 자, 어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달라요. 자, 근데 이번 기초 강의 때 진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디다 만든 거예요? 예? 계양구에다 만든 거 맞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게 잘 나와. 그러면 계양구에 분사무소 만들 때 1번, 야, 계양구에 있으니까 계양구청 가서 만드는 거지. 아이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부평구청 가서 만드는 거지. 하고서 계양구청과 부평구청을 경합을 시켜. 근데 중요한 건 정답은 2번이야. 부평구청이야. 왜? 봐봐요. 얘는 본사 지사. 지사는 본사구청 가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아니 여기 구가 있으면 네가 구청이라며. 아니 근데 왜 요번에는 또 본사구청을 가야 돼? 이상하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강의라는 게 직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계양구청 안 가고 부평구청이라고 쓸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 선배들도 이렇게 도움드렸어요. 똑같이 여러분한테 제안할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뭐 사부터 그렇게 좀 해보고 해봤는데 제가 하루는 이걸 강의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싹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치는 내용을 여러분의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 밑에는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선배들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줄게요. 자, 뿌리가 있는데 뿌리 위에는 여기 보면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가지, 근데 영어 뭐뭐 거부감 가지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이 가지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브랜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브랜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뭇가지 말고도 뭐가 있냐면 지사라는 뜻도 있어요. 지사.
본사지사할 때. 그러면 봐요. 이 브랜치가 가지란 뜻도 있지만 지사란 뜻도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가 만들어지려면요.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야지만 가지가 짝짝짝짝 뻗어나와요. 지들끼리 얘기하면 가지가 짝짝 뻗어나가요. 그러면 뿌리는 우리가 한자로 뿌리근이지. 이 법인의 근간이 되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 부평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주사무소 관청에 얘기를 해야 영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야 만들어지는 거야. 느낌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가지는 어디 가서 얘기한다고요? 뿌리. 그러니까 계양에 있는 가지가 만들어질 때는 뿌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이 올라와서 계양구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므로 다시 질문할게요. 계양의 분사무소 만들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를 한다고요? 뿌리, 부평구청 가야 되는 거예요. 느낌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와 봐봐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자, 밑에 그림에 하나 큰 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네, 그 그림에 설치 절차라고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설치 절차를 보면 왼쪽에 파란색 내용이 설치 신고, 접수 신고, 신고 필증 작성 통보처럼 뼈다귀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검은색 살박스가 있는데 첫 번째 뼈다귀 제목이 무슨 신고예요? 설치 신고. 그 설치 신고를 하는데 오른쪽에 살박스를 보면 검은색에 1, 2, 3, 4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일단 동그라미 2번만 봐봐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하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구에 분사무소가 만들어져도 계양구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부평구청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 가요? 요런 게 기초 때 되게 중요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뭐 검은 땡 따다다다다 구비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 외우면 돼. 지금 뭐 기초 강의부터 외우라고 하면 프레셔 받으니까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고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 39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보면 자, 제안할게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가로 안에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자, 공동사무소 옆으로 화살표. 자, 거기다가 합동사무소라고 써봐봐요. 여러분들 서초동에 서울중앙지법 앞에 가면은요 변호사 사무실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보면 합동법률사무소 이런 거 혹시 못 봤어요? 봤죠? 그러면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야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라도 들어갈 일이 있었다면 합동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과거에 우리도 개업공인, 과거엔 중개업자라고 불렀던 대표가 2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그 합동이란 말이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공동사무소라는 용어로 한 1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기초 강의니까. 자, 그러면 이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림으로 쉽게 표현할 테니까 저하고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하죠. 자, 칠판 보시죠. 자, 우리 그 공동사무소를 제가 이런 예로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A예요. 자, 옆에 계시는 동료가 B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선배들 매년 겪는데 올해도 29회 때 우리 노원학원에도 졸업하고 나면 그 합격 기수들이 있겠죠. 예, 기수 해갖고 또 회장님, 부회장님, 뭐 총무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회차 모임들이 좀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내년 30회 때 이제 자격증 따서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회차 모임들이 처음에 보이면 한 30명이 모이다가 한 석 달, 넉 달 지나면은 한 20명 모이다가 6개월 지나면 거의 흐지부지 돼요. 그게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 옆에 오전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 야간반은 좀 다른데 오전은 항상 옆에 보면 같이 앉는 분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오늘도 같이 앉지 않았어요? 별로 안 친해요? 예. 근데 안 친한 게 좋아. 왜냐면 친하면 공부도 안 돼. 예.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 자, 봐봐. 오늘 학교론 투자 부분이 제일 어려운가 봐. 수강생들 얼굴 표정이 이그러지는데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투자 수업을 배웠어. 우리 이영광 교수님한테.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 언니, 그 이해 가? 안 가. 언니, 나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해? 마음이 뿌듯해? 아니면 마음이 섭섭해? 뿌듯하지. 근데 언니 이해 가? 나는 다 이해가 가. 그럼 언니가 점점 좋아져? 재수 없어지기 시작. 아, 진짜 재수 없어져. 뭐 지가 모자랐다고 맨날 지는 다 한다 그래. 모의고사 몇 점 나나 보자 내가 아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언니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항상 같이 다녀. 난 그걸 이해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들도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애하고 다녀야 마음이 편한 거야. 공부 잘하는 애한테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다니라 그러지 말고 그냥 못하면 못하는 애하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내비둬요 그냥. 자,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 멀쩡해. 아직 시험을 안 봐가지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고 옆에 있는 언니도 자격증을 따. 근데 항상 그래요. 지금 학원 다닐 때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엮인 게 없잖아. 그냥 서로 공부 열심히 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언니 우리는 자격증을 따면 언니하고 같이 할 거야. 하지 마. 예. 하면 돈이 엮여. 돈이 엮이면요 인간관계가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우연찮게 봐요. 그때 학원 다닐 때 옆에 있던 언니는 그 인간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 내가 진짜 몰랐다고 내가 하고 말도 끊이지 말고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은 노원구에다 차려. 자, 옆에 있는 언니는 성북구에다 차려. 이래서 저는요 각자 갈 길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좋은 꼴을 못 보더라고. 자, 그래서 각자 갈 길 갔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안부도 물어요. 언니 요새 어때? 야 동생아 너네 잘 되니? 이러고 물어보면 서로 얼마나 얼굴 보고 좋아. 이러던 찰나에 잘 봐요. 언니가 전화 왔어요 여러분한테. 야 노원구 적고 일로 들어와. 야 지금 성북 난리 났어 지금. 뭐 그러고 있어 거기서. 해서 여러분이 짐 싸서 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로 들어가면 같이 모여야 안 모여요? 모이지.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야. 거꾸로 여러분 사무실이 잘 돼. 그러면 언니한테 언니 잠깐 일로 와서 해. 여기 지금 난리 났어. 뭐 성북에서 그러고 앉아있어. 지금 팔이 날리고. 빨리 건너와. 해서 언니가 짐 싸서 여러분 사무실에 같이 모일 수 있죠.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야. 언니 안 되겠다. 우리 강남으로 가자. 아니 그지 둘 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해갖고 제3의 지역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자 언니는 언니대로 이렇게 모여갖고 제3의 지역에서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도 공동사무소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봐요. 대표가 몇 명이에요? 2명, 2명, 2명. 그게 공동사무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제가 지금 요 그림으로는 3가지 방법이었는데 이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방법은 셋 다 무슨 신고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전 신고해서 만들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동사무소에서 가장 심하게 잘 나오는 거는 공동사무소는 절대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못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심하게 잘 나와요. 여러분이 A신데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98만 원 받아야 되는 중개 보수를 100만 원 받았어. 자 아직도 저 이거 눈에 선해요. 여러분의 한 6, 7년 전에 선배가 부천에서 쉬는 시간에 쫓아왔더라고요 학원에.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진짜 이거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뭡니까? 그랬더니 98만 원 받아야 되는 복비를 10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2만 원 더 받은 거 맞죠? 이거 초과 보수예요? 아니에요? 초과 보수 맞아요. 근데 2만 원이라는 금액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몫 땡기려는 거예요. 그냥 98이니까 100만 원씩 주시면 돼요라고 그냥 부른 금액이에요. 그냥 부른 거지 2만 원 더 받고 저 뒤통수를 쳐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런 느낌의 돈은 아니야. 무시하는 돈은 아니지만 막 남을 사기치는 그런 돈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그냥 100만 원씩 주시면 돼요 하고 받았는데 우리가 저 같으면 그래요. 2만 원 더 달라 그러면 그냥 추운데 수고하셨다고 저 같으면 드릴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구는 사무실을 폭파시킬 것 같아.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나는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지금도 일주일에. 인간까지 하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자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냥 수고했다고 줘요? 사무실 폭파시켜요? 폭파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이 나쁜 사람들이 말이야. 돈 2만 원을 더 받아 처먹어. 내 이것들을 그냥 이래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거야. 그래갖고 이게 초과 보수가 됐는데 이게 영업정지 석 달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만 원 더 받았는데 사무실 문 석 달 닫으래. 직원들 다 손가락 빨고 뭐 알아서 하래. 석 달 쉬래. 그러면 좀 어때? 막 깝깝하지 않아요? 석 달 동안 문 닫고 쉬라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석 달 동안 돈 2만 원, 200도 아니고 2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게 맞는 거예요 중개사법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안 내려지게 되면 6개월 업무정지 내려질 수 있거든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건 6개월짜리 업무정지야. 근데 2만 원이란 금액은 적어요 많아요? 적으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어. 그래서 6개월짜리가 반이 딱 쪼개지면 얼마?
3개월이 된 거야. 이게 많지 않으니까 깎아준 거야 사실은.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말이야 니들이 어떻게 이걸 내려 그러면 원래대로 6개월 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고 법대로는 일단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풀이 죽어서 가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이제 석 달의 영업정지 받았죠. 그럼 어떻게 석 달 동안 문 닫고 쉬어요? 어떻게 좀 한번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애가 속상해서 언니한테 연락했지. 언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이만저만 해서 나 석 달 쉬래. 그죠? 언니가 하는 말. 야야, 걱정하지 마. 일로 건너와. 그래서 물어볼게요. 업무정지 받은 석 달 기간 동안 물어볼게요. 사무소 옮길 수 있을까요? 사무소 못 옮길까요? 응? 못 옮겨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집행유예 기간에 집행유예 받은 기간에 이사 가도 돼요? 이사 못 가요? 이사 가도 돼요? 응, 그럼 알았어요. 그럼 업무정지 받은 기간 안에 사무소 이렇게 옮겨도 돼요? 못 옮겨요? 옮길 수는 있죠. 단 영업만 안 하면 되지. 자, 물어볼게요. 자, 영업정지 받은 기간 동안 쇼파 옮겨도 돼요? 쇼파 만지지 마. 내가 하나하나 기초 강의니까 하나하나씩 짚어줄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자, 쇼파 옮겨도 돼? 쇼파 옮기지 마. 네, 그럼 기초 강의니까. 컴퓨터 옮겨도 돼? 옮기지 마. 책상은? 이제 돌아왔네. 네. 내가 하나하나씩 해줄게. 기초니까. 언제까지 틀리나 보자. 자, 옮겨도 되지. 단 뭐만 안 하면 돼. 영업만 하면 되지. 쇼파 옮기는 게 뭔 난리야. 오히려 옮겨놔야지 미리. 이해 가죠? 그러면 영업을 안 하면 되는데 얘가 다음날 쇼파 옮겨놓고 다음날 출근할까 안 할까? 하지. 그러면 이제 성북구청 공무원께서 지도감독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A는요. 영업하러 왔다 그래요. 오늘 언니랑 커피 마시려고 아침에 나왔다고 얘기해요. 커피 마시려고 온 거지. 그러면 진짜 커피만 먹고 갈까? 낮에 영업을 할까? 영업을 하지. 그럼 커피는 언제까지 먹을까? 응? 뭐 끝나는 날까지 석 달은 먹어야지. 안 웃을 거면 내비리 둬. 나는 최선은 다 할게. 지금 차근차근 그림 그려하고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내일 또 왔어. 그때 애가 또 앉아 있어. 그럼 커피는 석 달에 한 번만 먹어야 돼? 매일 먹어도 돼? 그럼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어도 돼? 안 돼? 그럼 한 시간마다 먹어도 되지. 계속 먹는 거야. 커피만 계속 먹는 거야. 자,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구청 공무원이 매일 올 수도 없을 뿐더러 모를 뿐더러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모여서 만드는 공동사무소가 업무정지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사무소라는 건 두 분이 모여서 으쌰 서로 언니 내가 도와줄게. 동생아 나 좀 도와줘. 오케이. 이래서 모여갖고 서로 으쌰으쌰 하자고 만든 사무실인데 이게 어떻게 되면 행정처분을 피하게 한 수단을 악용해. 예를 들면요. 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봐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요. 중개사무소들이 나란히 있어요 없어요? 나란히 이렇게 있지. 여기가 A 사무실이고 여기가 B 사무실이야. 근데 여기는 A가 석 달에 업무정지 받았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디로 옮기면 돼? 옆 사무실로. 이해 가죠? 갖고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요. 이 사무실은 문 닫아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문의는 옆 사무실로. 이해 가요? 그럼 단속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커피 마시잖아. 근데 문의는 옆 사무실이니까. 그럼 여기서 사무실 하면 되잖아. 이해 가죠? 그럼 이게 무슨 업무정지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거꾸로 언니가 또 문제 생길 수 있죠. 이번엔 누가 커피 먹으러 와요? 언니도 좀 커피 좀 먹으러 와야지. 언니도 뭐. 그 옆 사무실에 있는 얘도 박 사장도 좀 커피 먹으러 오고 김 사장도 오라고. 그럼 이게 여러분이 구청 공무원으로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공동사무소는 업무정지 기간 안에는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교재를 보면 자, 쌍가로 1번에 공동사무소 설치가 있고요. 자, 그림으로 표시한 건 그냥 보세요. 쭉 내려가면 2번에 공동사무소 무슨 제한이요? 설치 제한. 자, 근데 거기 박스 안에 봐봐요.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있는 거 맞죠? 근데 1번하고 2번 시작하자마자 보는 순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때는 못 만드는 거야. 설치 제한되는 거야. 그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가, 즉 98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의 중개보수를 받다가 문제가 생긴 개공이가 언니 내가 글로 갈게 해서 다른 개공이의 사무실로 승낙서 써주는 방법으로 이해 가요? 가는 방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이가 다른 개공이의 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죠. 하여간에 업무정지 기간 중엔 둘이 모이면 안 되는 거야. 제 말 이해 가요?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밑에 3번의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가정하에 열심히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 가. 이제 봐봐요. 강남에서 술이 모였나 안 모였나 봐봐요. 모였죠. 자, 모였으면 A는 A대로 직원들 데리고 가겠죠. B는 B대로 여기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데리고 가겠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요 밑에 있는 요 똘똘하다고 돈 요놈아가 사고 뻥 터뜨렸어. 그럼 제가 1교시 후단에 얘기했죠. 아랫사람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곡의 행위로 본다, 간주한다, 추정한다는 얘기 한 거 기억나죠? 자, 본다는 같은 말로 뭐라고요? 간주. 그러면 이 사람이 똘똘한 놈이 사고 터뜨린 거는 A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B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A, B 둘 다의 행위야. A의 행위지. 이건 아니지. 아니 이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옆에 사장까지 같이 덤탱이 쓸 필요는 없잖아. 거꾸로 언니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동생아, 아니 네 직원이 잘못한 걸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 그러니. 거꾸로 언니 밑에 직원이 잘못한 걸 왜 언니 나보고 뭐라 그래. 나는 걔를 고용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불락이 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니까 쌍가로 3번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 봐봐요.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써 있고, 이해 잘 가죠?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오늘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고용인의 고용관계 종료 및 맨 마지막에 업무상 행위에 대한 뭐예요? 책임, 민사, 형사, 행정사. 이해 가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거를 애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맨 밑에 동그라미 뒤에 보면 등자가 있나 없나 찾아봐요. 등자 있는 거 보여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 뭐 그거를 애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앞글자를 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40페이지로 딱 가보면 자, 사무소 이전 나왔죠? 예, 요건 그냥 간단하게 갈게요. 자, 좀 전에 제가 이전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 쌍가로 1번에 중개사무소 이전을 보니까 뼈다귀 제목이 박스 안에 이전 신고 찾아봐요. 첫 번째 뼈다귀.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살박스에. 자, 읽어볼게요. 이전 후요, 이전 전이요. 옮기고 나서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전 후에 등록 간청 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걸 애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 좀 봐봐요. 여러분이 상계동에 지금 살고 계셨죠. 근데 여러분이 중계동으로 집을 이사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집을 옮기고 나면 무슨 신고를 해요? 전입신고. 그러면 옮기고 나서 전입신고해요? 이사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요? 옮기고 나서 전입신고 하죠. 그러면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옮겼다면 동주민센터는 이전 전에 동주민센터예요? 이전 후에 동주민센터예요? 그래요. 이전 후. 똑같잖아요. 옮겨놓고 나서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전 후에 관청 가서 하는 건 똑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지금. 어려울 게 뭐 있어? 키껏 해봐야 숫자 열흘 밖에 더 있어? 이걸 못 외울 이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밑에 구비 서류들 땅땅땅 가져가면 되고요. 자, 최근에 29회 때 자, 한 2문제 정도 출제했다고 지금 보이는데 그 중에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밑에 세 번째 뼈다귀가 서류 송부라고 있어요. 찾았나요? 거기에 살박스를 보면 검은 땡이 땅땅땅 찍혀 있는 송부 서류 찾으세요.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면 송부 서류는 자, 이전 전에 간청이 이전 후에 간청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자, 찾았어요? 네, 송부 서류. 첫 번째가 뭐예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두 번째가 등록신청 구비 서류. 세 번째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맞죠? 자, 세 번째 검은 땡만 기억하세요. 이번 29회 때 이게 답이에요. 자, 제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노원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셨는데 요번에 성북구로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자, 가능합니다. 자, 옮겼는데 문제는 옮겨놓고 나서 열흘 안에 어디에 가서 이전 신고요? 성북구청 가서 이전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러면 사무실을 옮기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영업이 안 되니까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돈 좀 많이 벌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때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가 아까처럼 업무 정지를 석 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초과 보수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억울해도 일단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미쳤어 내가 받게 하면서 아주 그냥 놓은 거 꼴보기도 싫어 아주 그냥 하면서 이렇게 성북구로 싹 옮겨버려요. 그럼 옮겨버리게 되면 성북구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히스토리를. 근데 여기 있는 노원구청이 성북구청에게 서류를 송부해 준다고요. 근데 송부 중에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있죠. 그러면 업무정지 받고 옮긴 거야, 안 받고 옮긴 거야? 안 받고 옮겼지. 안 받으려고. 이해 가요? 내가 니들한테 받을 것 같아? 아주 그냥 노원구청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이래서 옮기게 되면 성북구청이 A한테 오자마자 그래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석 달 쉬고 시작하시죠. 그 말은 니네 어떻게 알았어? 아, 서류가 다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제분이 상계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계 초등학교로 옮겨질 수 있죠. 그러면 중계 초등학교 저는요 담임 선생님이야. 그럼 여러분 자제분이 딱 오자마자 저는요 얘가 모범생인지 골칫덩어리인지 전 금방 알까 모를까? 난 어떻게 알까? 뭐가 왔을 것 같은데? 뭐 볼까? 생활기록부를 딱 보면요, 야 머리 아프겠다. 얘 때문에 오늘 1년 동안 머리 지근지근하겠다 내가. 금방 알아요. 이해 가죠? 공부 잘하네 너.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기 성부 아이고 이게 이제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왔구만 이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석 달 쉬고 시작하세요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생활기록부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 결론 낼게요. 업무정지가 진행 중이죠. 최종적인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간청이 내려요, 이전 후에 간청이 내려요? 이전 후가 내리는 거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 여기서 내리냐 여기서 내리냐 물어보는 게 29.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왜 첫 바퀴 때 애우지 말라냐면 송부서류도 잘 나온다고 지금 별표 치고 애우잖아. 중등체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세 번째 검은땡에 내용이 중요하다더라 하는 걸 기억하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는 도움되는 거야. 이해 가죠? 자, 이전 전이 내려요, 후가 내려요? 이전 후. 그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나머지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4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우리가 좀 루즈한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메뉴의 4번 제목이 사무소 명칭 표시 보이죠? 자, 그게 사무소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번의 내용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보여요? 동그라미 2번, 3번 안 봐도 되니까 괜히 보지 마. 안 물어볼 거야.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따옴표가 2개 나오죠. 자, 읽어보시고 암기하세요. 암기 다 되면 저를 보시면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만 애우고 좀 봐요. 뭘 계속 봐. 그거 한 줄밖에 안 되는 걸. 자, 지금부터 머리를 딱 숙이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를 빤히 보세요. 자, 근데 바로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니까 조금 진을 빼고. 자, 절 봐봐봐요. 그럼 다시 한번 봐, 빨리. 네, 됐어요? 네, 자 이제 절 보시죠. 그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네. 제가 지금은 우리 그 배상현 교수하고 같이 그 영종도 그쪽에 사니까 저녁에 끝나고 열심히 가요. 근데 예전에 제가 살던 데가 노량진이에요. 그쪽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노량진은 사실은 뭐 주거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데가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밑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사를 갔는데 예전에 이제 거기에 살 때 제가 그 과거에 EBS 그 강의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촬영 이제 외주 업체죠. 거기가 이제 목동에 그쪽에 있어서 남부지방법원이 있는 데 있었는데 노량진에서 이제 그 남부지방법원을 가려면 영등포 쪽을 지나서 가요. 근데 하루는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로요. 여기 영등포 그 과일 첨가물 시장이 있어요. 진짜 도매 시장이. 진짜로 있어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거기 앞에 이제 쫙 지나가고 있어요. 이리로 가야 이제 목동 쪽으로 남부지방법원으로 가는데 차가 딱 이제 신호대기에 이제 제가 운전하고 이제 딱 섰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운전하고 이렇게 쓰면은 옆에 좌우를 좀 훑어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 사람들 지나가고 하는데 아니 옆에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여기 중개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간판을 보고서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간판을 봤는데도 처음 보는 간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오늘 수업 시간에 1교시 때 계속 얘기하지만 부칙개공인은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없지. 그럼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을 쓰면 안 되지.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말을 써야 돼?
좀 전에 머리 숙인 부정행위자야. 따옴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앞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죠. 두 번째 따옴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칙개공인은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래요. 근데 이 간판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간판을 한번 보시죠. 같이 볼까요? 자, 땡땡은 그냥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 뭐 대박이든 쪽박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건 넘어가. 근데 간판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 중개사 무소 대표 땡땡땡. 자, 나 물어보고 싶어. 자, 일단 이 간판이 나 눈에 확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 자, 이 간판이 맞는 간판일까 틀린 간판일까부터 먼저 얘기해 보자. 이게 맞는 간판일까요? 이게 틀린 간판일까요? 아니, 말은 해요, 말은. 예. 자, 그래서 아까 위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중개가 들어갔죠. 그럼 뒤에다가 이거 넣어도 돼? 넣으면 안 돼? 아니, 넣어도 되지. 그럼 모든 간 부동산 중개 끝. 부동산 중개 끝.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 말이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이 말만 들어가야 된다고 강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이 말만이냐가 다른 거야. 이 말이 들어가래요. 이 말만 들어가래. 이 말이 들어가는 거니까 뒤에다가 사무소를 넣어도 되지. 근데 나 되게 궁금한 게 이 사자 있잖아. 이 사가 중개사의 사예요, 사무소의 사예.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나는 눈에 확 들어온 거야 이게. 아, 난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간판을 처음 봤어 그날. 매일 밥 먹고 강의하는 게 이 과목인데 이게 중개사의 사예요, 사무소의 사야. 그럼 고객이 볼 때는 이게 중개사로 보여요, 더 적게 해야지. 자, 이게 중개사의 사예요, 사무소의 사야. 예, 중개사의 사지. 단속 뜨면 사무소의 사지. 아, 교묘해.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서 야, 저 양반 진짜 머리 좋다. 근데 저는 그 순간적으로 잠깐 딱 보고 깜짝 놀란 사이에 전 매일 밥 먹고 강의하는 게 이거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은 100% 부칙개공이다. 왜? 이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이 양반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앞에 간판 따옴표가 뭐였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간판 달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지. 옆에도 사무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등포에는 중개업소가 없겠어요? 그들은 다 뭘까 간판이? 당연히 공인사무소지. 근데 이 사람만 부동산 중개니까 사자가 안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자 넣는 게 소원이겠어. 그래서 사무소의 사를 활용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딱 아, 이 양반이 학원 다녔다. 딱 보니까 이게 학원을 다닌 거야. 그래서 땄는 공부를 한 건데 학개론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또 떨어진 거야 시험을. 그 사자를 못 넣으니까 결국 이 사자를 활용한 거지. 이해 가죠? 그래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부칙개공이라는 거. 두 번째 학원 담임 폼이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는 법을 알기 때문에 만든 거야.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부동산 중개란 말만 들어가면 되고요. 뒤에 들어가는 문자에 글자 크기는 똑같아야 돼라는 규정이 없어. 공인중개사법에.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달라도 이거를 현행 법으로만 따지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영등포 한복판 로타리에다 이렇게 간판을 떡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EBS 녹화 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그때 강의를 했어요. 대신 지역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인근 지역이니까. 근데 지금은 너 왜 얘기하고 난리야? 예, 그 몇 달 후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딴 데로 옮긴 거 아니야 또? 자, 하여튼간에 이런 간판을 봤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됐지만 뭐 이분이 만약에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자 넣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런 제재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쌍가로 2번에 보면 제재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 있나 봐봐요. 자, 쭉 내려오세요. 쌍가로 2번 제재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 주어는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할 수 있는 분, 못하는 분. 영업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잘못하면 셋째 줄 끝에 보면 얼마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아닌 자면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 맞죠? 그런데 뻗듯이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건 과태료 갖고는 안 되죠.
두째 줄 끝에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5번에 대상물의 표시 광고 있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기초 강의 때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안 나온다고 한 번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은. 자, 제가 이 무슨 내용이냐면 개공이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데 보면요. 부동산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 잠깐 봐봐요. 이것도 내가 또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만든 취지가 있어요. 이게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된 조문이 아니에요. 그 조문은 많아봐야 한 6, 7년밖에 안 된 조문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데 이렇게 지역 신문책자들을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요. 이렇게 박스 광고가 있어. 근데 제가 박스 광고를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의정부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 이해 가죠? 예. 자, 24시간 상담 한영 010-123-4567 이러고 써 있죠. 그리고 밑에다가 땡 대박 컨설팅 사무소 이러고 딱 해놓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중개 사무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 이게 컨설팅 사무소 이런 거 있나요? 우리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컨설턴트 자격증이 있어? 토지 컨설턴트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간판들이 나는 게 다 보면은 이게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지. 이 봐봐요. 소재지 있어요 없어요? 소재지 왜 안 쓸 것 같아? 아니 소재지를 왜 안 쓰냐고. 소재지 쓰면 어떻게 돼? 자, 노원구청 공무원이 제가 딱 의정부 시청 공무원이 제가 딱 보면은요. 소재지 써 있으면 가요 안 가요? 당신 뭔데 지금 이거 왜 토지 매매 왜 하냐고 당신이. 이해 가요? 문제 되지. 여기다가 대표 이름 있어요 없어요? 왜 이름도 안 넣어?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딱 보면요. 아이 이거 좀 냄새 나는 광고는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봐봐. 여러분처럼 완벽하게 따서 확실하게 해. 그럼 의정부 토지 매매 썼죠? 그럼 뭐예요?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노원구 상계동 센트럴타워 103호. 대표 이해가요? 김숙자 010-123-4567 24시간 상담하냐. 늘 거 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이렇게 광고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법 광고들 다 근절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구가 도대체 뭐냐? 박스 보시면 기억본 봐봐요. 자, 박스 안에 기억본 보시면 자, 좀 전에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노원구 상계동. 이해 가요? 센트럴타워 103호. 연락처 010-123-4567 니은의 대표의 성명 김숙자 넣고 하라고. 그 다음에 의정부 땅이든 뭐든 간에 광고하라고. 확실하게 감독하기 위해서. 이해 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끔 늘어보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42페이지. 자, 큰 번호 4번에 무슨 등록? 인장 등록. 자, 알겠습니다. 자, 인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장은 도장이에요, 아니에요? 자, 질문. 인장은 도장이에요, 아니에요? 도장이죠. 그래서 이 도장을 노원구청에다 등록하라는 얘기인데 첫 바퀴 때 이 개념을 잡으세요. 선생님, 아니 도장을 왜 등록해요? 그냥 계약서에 찍으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인장 등록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 좀 봐봐요. 자격증을 따시면은요 여기 오전반 야간반보다는 오전반은 활용을 많이 안 해. 사실 뭐 남편 때문에 딴다, 나중을 위해서 딴다 그러는데 야간반 같은 경우에는 따면은 영업할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오전반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오픈하시겠다 또는 뭐 종사하겠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제일 말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자격증 빌려주는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그 90년대 후반 2000 초반일 때는요 자격증을 빌려주면 한 달에 막 100만 원까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20 쭉 넘어가면서 15, 16회로 가면서 한 50만 원, 70만 원 선으로 떨어지대요. 그러다가 이게 시험이 20회 시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30만 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25회 시험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막 25만 원 그러더니 요즘은 2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1년치를 한 방에 줘. 20만 원에 1년이면 240 아니에요. 퉁쳐서 200. 1년에. 그러면 퉁쳐서 200이든 240이든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20만 원을 받고 매달 자격증을 빌려줬어. 근데 만약에 적발됐어. 그럼 이 자격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취소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에 200만 원 받고 지금 퉁쳐서 빌려줬으면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매일 1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고생하는 게 여러분의 1년간의 기대 수익률이 200밖에 안 돼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을. 지금 200만 원짜리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썩혀도 자격증은 빌려주지 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는 사람의 친구 하지 마. 선생님 제 친구가 자격증 빌려주면 한 달에 100씩 준다는데 빌려줄까? 이런 질문 인터넷에 띄우지 마. 그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거 빌려줘. 대신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격증 등록 다 취소돼. 그럼 자격 취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3년 쉬었다가 또 애도 일로 와서 이 짓거리 또 해야 돼. 하지 마. 돈 200에 왜 자존심을 팔아?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안 걸리고 잘해볼게.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걸리나 가르쳐줄까? 내가 실무를 오래 해봤잖아. 어떻게 하면 걸리나 가르쳐줄까요? 말도 하지 마. 예? 근데 원래 이런 수업은 원래 안 해야 돼. 왜냐면 제가 근데 오전 반엔 가끔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사실 야간 반에는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공무원들이 오실 때가 있거든. 옛날에 그 아주 기억나네. 종로에서 종로 강의할 때인데 아니 뭐 다운 계약서를 쓰고 안 걸리는 방법을 좀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좀 해줬다. 그때 바로 선생님 제가 세무 공무원인데 그런 말씀은 가급적 안 하시고 수업하시면 안 돼. 그 순간 뭔가 재밌게 수업하려다 그 아저씨 눈이 딱 마주 그러니까 수업이 재미없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1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예. 지금 오전반 없잖아 공무원. 지금 출근해야 될 시간 아닌가. 근데 이게 동영상은 볼 거 아니야. 퇴근하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해요 말아요. 예. 하라 그런 거야.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봐요. 여기 있는 B가 중개 보조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대표인 거고 이 사람이 알겠지만 직원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 사무실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사장님이고 이 사람이 직원이야. 이 가죠. 근데 웃긴 거는 있잖아요. 외부에서 들여다볼 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대표야. 내부적으로 볼 때 얘네 둘이 있을 때는 그럼 얘는 대표예요. 그냥 자격증 빌려준 사람이야. 빌려줘. 그나마 직원이면 상관없는데 진짜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사람일 수도 있지. 걸어만 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단속 뜰 때만 갖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뭐 봄철가을철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이요 꼭 명함에다가 또 대표라고 명함을 파요 또. 근데 대표 누구 막 이런 명함 뿌려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금 돌려주니 못 돌려주니 이런 거 생기면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는 고객들도 다 알아. 매도인 매수인도 왜 사무실에 딱 보면은요 사람들이 안 볼 거. 여러분들 봐봐. 내년 초 여기 사무실 갈 사람들이 있죠. 전세 계약 기간 만료돼서 중개업소 갈 사람들이 있지. 그럼 여러분 중개업소 들어가면 뭐부터 볼 것 같아? 응? 허가증 말고 등록증이겠지만 자격증 걸어놨나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봐요. 그럼 뭐 보는 줄 알아? 몇 회 때 땄나까지 봐 또. 딱 보고 29회 작년에 땄구나. 금방 알아. 자 그거 봐요. 근데 딱 보니까 대표라고 명함을 주는데 아니 자격증은 딴 사람께 걸려 있는 거야.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자격증에 딱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돼. 이놈아가 빌려서 하는구나. 직원 거 걸어놓고 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계약금 때문에 사고 터졌다 그러면 여기 명함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뒤진 거야 이제. 왜? 이 사람이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어? 그러자 B가 노원구청에 전 대표라고 한 적 없거든요. 뭘 없어. 명함 여기 딱 증거가 있는데. 이제 이건 문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록증 양도되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명함 파갖고 문제된 사안들을 저한테 질문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명함은 절대 이렇게 파서 돌리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난 안 걸리고 빌려줄 수 있어.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빌려주실 때에는요. 이렇게 자격증 등록증만 벽에 걸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4번 제목이 뭐예요? 인장의 등록이란 얘기는 도장을 노원구청에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무실에 계약서가 썼어. 그럼 여기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찍죠. 그럼 이 도장은 A 도장, B 도장. A 도장이 찍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0만 원씩 받고 이 사람한테 빌려줬다면 여기 있는 B는요. 여러분이 A로서 도장까지 같이 줘야 돼요. 도장은 안 줘. 줘야지. 그럼 여기는 B가 여러분의 A 도장을 여기다 찍을 때 정당한 계약서에만 찍어요. 온 사방 찍어요. 그럼 온 사방 찍어. 사고 터지면 자 정당한 것만 책임져요. 온 사방 다 책임져야 돼. 그러면 얼마 받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20만 원이면 온 사방 책임질 정도 금액 돼요. 이건 아니야. 빌려주지 말라고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래.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대표가요. 자격증이 있어. 있는데도 남의 걸 걸고 해.
나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 내가 실무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대표가 직계 있다니까? 있는데 직계 안 걸고 남의 걸 걸고 해. 왜 그럴까? 날리려고. 직계 안 걸어. 직계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러다 이제 쉬는 시간에 뭐라는 줄 알아요? 또 수험생들은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올해 자격증을 따면요. 선생님 제가 소공이가 되잖아요. 일배우로 들어가면. 네. 근데 제가 보조원으로 취업하면 안 될까요? 저의 자격증을 보호해 놓게? 아니 나 오만 질문을. 아니 따구나 얘기해. 따구나. 쓸데기 없는 질문 쉬는 시간에 하고. 아니 치는 꼴을 못 봐줘. 자, 예. 질문하고 그러지 마 그런 거. 예. 그런 거 앞으로 올 때 모의고사 점수 갖고 와. 그래서 딱 여기 입구에서 평균 50 안 되면 나가. 학교는 32.5. 자, 뭐하러 와서 질문해 지금. 자격증도 힘들겠구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까지 줘야 돼.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러 오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전 받아봤잖아요, 구청에서 지도 감독 하러 오면 굉장히 스트릭트한 엄격한 말투로 저기 최근 3개월간의 계약서 다 갖고 오세요 이래요. 확인 설명 다 갖고 오라 그래. 그러면 계약서 갖고 오라 그러면 그들이 보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도장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서에 봐봐요. 자, 여기다가 등록된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찍는데 마지막에 찍은 이 도장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장 색깔이 다르거나 모양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이제 물어봐요. 저기 사장님, 이거 왜 도장이 다르냐 말이지. 이해 가죠? 아, 죄송하다고 그때 뭐 일이 바빠갖고 도장을 못 갖고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아무 도장 찍었다고.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거는 막도장 찍은 거죠. 그럼 이건 업무정지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봐봐요. 이것도 막도장, 이것도 막도장, 이것도 막도장이라는 얘기는 뭔 말일까 이게? 여기는 A가 사무실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이해 가요? 그럼 없다는데 얘가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막 파서 찍어 A 거를. 그럼 이거는 결국은 얘가 사무실에 없는데 얘가 다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등록증 양도대여야 아니에요? 이걸로 적발해내는 거야. 그냥 선생님 잘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도장을 줘. 깨끗하게 막 찍으라고. 사고 터지면 물어줘. 20만 원 받은 걸로 한도 내에서. 선생님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돈 20만 원에 자존심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완전 개망신 당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 친구가 아는 애가 있는데요. 한 달에 100씩 준다고 석 달만 걸어달라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Q&A 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사고 터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중개업을 이제 낮에 부업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 감독을 하러 용산구청 공무원이 저희 사무실에 오면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항상 강의하러 와 있을까요? 강의하러 와니까 하루는 제가 오전 수업 끝나고 사무실을 딱 갔더니 직원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 계약서 가지고 용산구청으로 좀 들어오래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래서 들어갔지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뭐 자격증이 없어, 뭐 등록을 안 했어, 뭐 불법 행위를 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 다 챙겨갖고 아 진짜로요. 용산구청 들어갔어요. 차 대고 들어갔지. 그 담당자 만났지. 그랬더니 임선정 씨네 맞다고. 근데 뭐 이렇게 갈 때마다 안 보이시냐? 그래서 제가 제가 사실은 강의를 좀 해서 사무실에 없습니다. 근데 계약서 갖고 왔니? 갖고 왔다 그랬지. 보여달래. 보여줬지. 그럼 보여 딱 줬더니 이 계약서가 한글로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면 사전 펴서 해석해. 그냥 대충 봐. 대충 보지. 뭘 언제 영어로 해석을 해서 볼 거야. 영어로 20장씩 돼 있는데 계약서가 법인하고 쓰면 30장이 넘어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이 벽에 못 박잖아요. 뭐 액자 같은 거 걸려고. 그러면 이 못 구멍 뚫려 있는 것까지 나중에 전세금 반환하거나 디파짓한 거 반환할 때 못 하나 금액마다 손해배상이 다 써 있어. 바닥에 대리석에 스크래치 난 거부터 다 사진 찍어서 다 해줘야 돼. 그거 나갈 때 스크래치 났다 하면 다 손해배상이야. 완전하게 원상복귀해야 돼. 그런 디테일한 게 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아유 그냥 보증금 얼마, 계약기간 얼마, 한 장짜리 끝 이러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두꺼워 계약서가. 근데 그거를 언제 그 담당 부문이 해석을 해. 그러니 계약서가 20장 되면요 넘기더라고. 그러더니 맨 마지막만 봐. 마지막 장 보여요? 이 도장 찍혀 있죠? 이거 네 거 맞아 아니야 물어보대요. 맞아요 그랬더니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 빨리 왔지 뭐. 그게 끝이야. 확인 설명서도 안 써도 돼. 왜? 지금은 써야 되는데 확인 설명서가 영어 버전이 없어. 근데 미국 사람 앉혀놓고 나서 확인 설명서를 한국말로 써 있는 거 어느 세월에 얘기를 해줘.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원에는 확인 설명서 한국말로만 보여지만 실제로 공인중개사법에는 확인 설명서도 영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써야 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 도장만 딱 보면은요 금방 티가 나.
그래서 구청에서는 인장 등록해. 그리고 등록된 걸로 찍어라고 하는 4번은 시험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이 도장 잘못 찍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느낌 알겠어요? 그럼 어떤 도장을 등록하라는 얘기야? 하는 얘기가 이제 교재에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인장 등록 나오죠. 예, 그래서 인장 등록 파란 것이 1번이요. 두째 줄 가운데 보십시오. 언제까지 등록관청이 인장 등록해요? 업무 기간을 등록을 해. 그러면 동그라미, 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법인 보여요? 네, 그래서 법인은 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고요. 여러분은 대부분 앞으로 개인인 개공이라 하실 분들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인인 개공이 및 또 자격증 따서 뭐가 되실 거예요? 소공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쓸 일이 없습니다. 아시죠? 국가에선 자격증 없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공이나 소공이가 인장 등록을 해야 돼. 그럴 때에는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란 얘기는 본명이요, 가명이요? 본명. 여러분 이름이 김말자야. 근데 사회생활 할 땐 김혜자라고 불러. 그럼 도장은 뭐로 파? 김말자로 파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오더라고. 미리 이름을 바꿔놓을까요? 모의고사 보고 얘기해. 지금 뭐 이름만 바꿔. 3월에 얘기하자고. 그때가 요새 옛날 이름 바꿀 때 막 시간이 요새는 시간 오래 안 걸리더라고. 금방 바꾸더라고요. 옛날엔 몇 개월 걸렸는데 지금 그렇게 안 걸린대요. 어떤 분 이름 바꾼 분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자, 시험 보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본명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가 각각 얼마? 7mm, 30mm 이내로서 아무 도장이나 여러분이 도장 가게 가서 파세요. 나중에 제일 친한 친구 있으면 카톡 보내봐요. 친구야, 나 시험 붙으면 나 도장 하나 선물해줘. 중개 실무할 때 쓰게. 그럼 친구가 그 돈 1, 2만 원짜리 하나 못 해주겠어요? 해주겠죠. 대신에 성적표 보내봐. 그러면 아니야, 내가 그냥 팔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동그라미 3번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자, 지금 저한테 괴롭힘을 당하시지요. 첫 학기 때 3번 보시죠. 분사무소 뭔지 알겠죠? 오늘 얼마나 열심히 그렸어요. 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욕할 거 기초 강의 때보다 매를 먼저 맞아. 그럼 나중에 매 맞으면 안 아파. 이 정도는 충분히 맞을 만해. 자, 봐봐요. 그러면 인장을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럼 아까 계양구에 분사무소 있었죠? 그럼 걔네들은 막도장 찍어도 되죠? 아니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오타죠. 오타면 뭘 오타야 또 맞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맞아요, 해야 한다가 맞아요? 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하여야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아, 안 맞아. 안 맞아. 난 이 과목이 제일 안 맞아. 개론보다 이게 더 짜증나. 이미 벌써 욕했을 거 아니야, 수업 끝나고. 예, 이제 앞으로 할 거야. 자,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욕을 하는 거고, 진짜로는요 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자자, 해 봐요. 나 예를 하나 덜어 들어주고, 자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 기초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요. 들어봐요. 제가 그 일산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아직도 나는 이게 볼 때마다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일산에 제가 비읍학원부터 S학원부터 뭐 안 해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일산에 마두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엽 조금 가면 우리 저번에 일산도 우리 에듀윌도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 롯데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제 강의에 이제 선배가 학원을 차려가지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서 제가 그쪽 학원을 2년을 간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 오전에 수업을 딱 하러 가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한 5줄 정도의 젊은 남자 친구들 2명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나이가 더 먹었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 32, 33, 33, 34 요 정도야. 형 동생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얘네 둘은 맨 1년 내내 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고 떨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눈빛 보면 학원을 처음 다닌 것 같진 않아. 예. 예, 그래서 내가 하루는 이제 낮에 잠깐 일 보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맨날 우리 여기 애들도 보면 앞에 휴게소 테이블 있잖아. 매일 거기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어. 남자애 공부를 하는 걸 못 봤어 이때까지. 그래서 하루는 이제 들어왔는데도 역시 노닥거리고 있어. 둘이 남자애 둘이서
뭐게 할 말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실장님, 저기 애들 둘이 있잖아요. 쟤네는 뭐 애들이 그렇게 그냥 노닥거리고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저러고 다니냐고, 젊은 애들이. 그랬더니 선생님, 쟤네들은 자격증 안 따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자격증을 안 따요? 지금 공부 몇 년 하는 것 같은데. 쟤네들 지금 3년째래. 그 저러고 계속 다닌대. 아니 젊은 애들이 빨리 따서 일하면 좋은데 왜 3년째 저러고 둘이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쟤네는 걱정이 없대. 얘네 아버지가 여기 일산 신도시가 들었을 때 땅을 보상받았는데 950억을 받았대. 근데 저 옆에 있는 애는 얼마 안 된대. 780억밖에 안 된대. 그래서 쟤네들은 걱정이 없대. 네. 근데 그 옆에 또 젊은 친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따야 돼, 안 따야 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는요, 물어볼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아니, 같이 학원 다닌다니까. 같이 학원을. 얘는 하여야 해? 얘는 할 수 있고? 왜 얘는 할 수 있어? 믿는 아버지가 있잖아. 믿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 아버지가, 이 친구의 아버지가 옛날에 여기가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아버님은 정말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각오로 농사를 졌을까?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졌을까?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땀 흘려 농사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도시가 개발된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아들은 자격증을 딸 수 있다가 된 거지.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아버님은 주사무소가 되겠죠. 아들은 뭐가 되는 거야? 분사무소가 되겠죠. 그럼 분사무소는 믿는 주사무소 도장이 있어 없어? 갖다 써도 돼? 쓰면 안 돼? 믿는 아버지의 돈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꼭 따야 돼? 안 따도 돼? 그럼 분사무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해? 할 수 있어? 이제 욕을 안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욕할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자꾸 요약집을 들고 애우다 보면 화딱지가 나는 거야. 난 그래서 기초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아까 위에, 자, 아까 위에 그 올라가면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봐봐. 거기는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었죠. 그거는 믿는 아버지잖아. 법인 본사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봐. 법인의 인장 일 수 있다야, 이어야 한다야. 꼭 해야지. 하지만 동그라미 3번에 믿는 아들 녀석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고맙게 먹어야 돼요. 그 살다 보면 인장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밑에 보면 3번. 자, 파란 글씨 3번. 살다 보면 인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이내 변경해요? 7일. 뭐 그럼 변경 등록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5번의 휴페어부터 제가 챕터 5까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